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지난 분기 타이거 미국 S&P 500 ETF가 지급한 배당금은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배당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급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계좌에서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속 믿고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 분배금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신뢰가 깨졌다, 직접 투자로 갈아타겠다라는 반응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미래에셋 자산운용 측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배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하였고 미지급된 자녀 분배금과 이자 수익은 4월 말 기준 분배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역시 S&P 500 ETF에 장기 투자 중인 한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분배금 지급 내역을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거를 포함한 국내 상장 S&P 500 ETF의 2분기 분배금 내역과 상장 이후 분배금 지급 내역 변화, 지금까지 누적된 총 분배금, 총 수익률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ETF의 기본 개요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선 해당 ETF 중에서 상장일이 가장 오래된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과 에이스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2020년 8월 7일 동일한 날짜에 상장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덱스와 라이즈 2021년 4월 9일 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솔 미국 S&P 500은 2022년 6월 21일로 가장 늦게 상장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 외에도 더 많은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시가총액이 큰 상품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순자산 규모를 보시면요. 현재 타이거가 7조 6천억 원 규모로 가장 시총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코덱스 4조 1천억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이스, 라이즈, 솔 순입니다. 거래량 보시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타이거가 1위고요. 역시나 시가총액 순으로 거래량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부담 비율 한번 살펴보시면 해당 종목들 중에서 현재 실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이고요. 0.1256입니다. 월배당인 솔 상품 0.212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월배당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총보수가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4개 상품 중에서 코덱스 상품의 실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관련하여 삼성자산운용 측 공식 답변에 의하면 최근 코덱스 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면서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부담 비율 또한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지금까지 지급된 모든 분배금을 엑셀에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상장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하나씩 차트로 정리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거 미국 S&P 500 분배금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번에 분배금 제대로 지급이 된 건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4월 말 기준으로 5월에 지급되는 분배금은 한 주당 80원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분배금이긴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지난 분기에 2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1월 말 자녀 분배금 20원, 여기 자녀 분배금에 대한 이자 수익 0.1원, 그리고 4월 말 기준 발생한 분배금 59.7원 이렇게 모두 더해서 80원이라는 분배금이 지급되었고요. 분배율은 0.407%입니다. 24년 2분기 분배금은 55원이었고요. 25년 1분기는 45원, 25년 2분기 이번에는 80원입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분배금이 77.8% 성장하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5.5% 성장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바로 함정이 있죠. 만약 이번에 추가로 미지급된 20원이 더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난 1분기에 지급을 했다면 25년 1분기 배당금은 65원이 돼야 하고요. 이번에 2분기 배당금은 60원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직전 분기 대비 7.6% 분배금이 줄어들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 분배금이 성장하였습니다. 분배금 말고 분배율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에 지급된 분배율은 0.41%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분기에 미지급된 분배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율이 높은 거고요. 1분기에는 분배율이 0.21%로 굉장히 낮았죠. 24년 1분기 이후에 각 종목별 분배금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파란색이 타이거, 빨간색이 에이스, 노란색이 라이즈, 초록색이 코덱스입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는 기존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번 25년 2분기 5월 첫 분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이후 평균 분배금을 한번 비교해보면 타이거가 45.16원, 에이스가 50.72원, 라이즈가 44.38원, 코덱스는 이번 2분기 배당금만 들어간 56원입니다. 이 점은 감안을 하고 봐주셔야겠죠. 그런데 분배금이라는 것은 한 주당 가격이 높으면 분배금도 높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건 분배율을 비교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분배율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25년 2분기에 타이거의 분배율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죠?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평균 분배율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급된 분배금으로 분배율을 계산한 것이고요. 타이거가 0.3%, 에이스는 0.34%, 라이즈는 0.32%, 코덱스는 0.31%입니다. 1년 분배율 아니고 분기 기준의 분배율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거와 에이스가 상장일이 동일합니다. 두 종목이 상장한 지 가장 오래된 상품 두 개고요. 그래서 연간 배당률을 한번 직접 비교해 봤습니다. 파란색이 타이거, 빨간색이 에이스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종목이 더 높아 보이시나요? 제가 평균 데이터를 한번 내봤는데 타이거의 연간 평균 분배율은 1.26%이고요. 에이스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1.38%입니다. 이번에는 타이거와 에이스의 상장 이후 총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주가 상승분과 분배금 두 가지를 모두 더한 총 수익률을 계산해 봤고요. 타이거는 401.48%, 에이스는 403.4%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 에이스가 타이거 대비 약 2% 정도 총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 이후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모두 상장되어 있는 최근 1년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의 총 수익률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우측에 총 수익률 확인해 주시면 되고 성과가 가장 좋은 상품은 1위 코덱스, 2위 타이거, 3위 라이즈 상품이었습니다. 참고로 솔 상품은 월배당 상품인데 2025년 2분기 분배금이 아직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총 수익률이 낮게 표시가 되었고요. 만약 나머지 5월과 6월 배당금이 4월 배당금 11원과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수익률은 15.14%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나머지 분기 배당 상품들보다 성과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일을 여러 번 변경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기준일을 언제로 잡냐에 따라서 성과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운용사 상품의 성과가 가장 좋아 보이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누가 봐도 총 보수가 높거나 성과가 크게 뒤처진다. 이게 아니라면 본인이 현재 모아가고 있는 상품, 메이저 운용사 상품 중에 어떤 것을 골라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과 순위가 바뀔 때마다 종목을 갈아타다 보면 호가 차이로 인해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잦은 갈아타기 매매보다는 한 종목을 골랐다면 진득하게 계속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제는 어떤 운용사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개의 계좌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운용사 상품 조금씩 다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은 매도할 생각 없고요. 분기마다 이렇게 성과를 비교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추가로 담아갈 생각입니다. 똑제의 자세한 투자 전략은 똑제 전자책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스닥백과 슈드도 한번 성과를 비교해 볼 건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정말 운용사별로 여러 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사 간 비교가 즉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자세한 운용 프로세스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운용사에서 분배금을 적게 지급한다거나 총 수익률이 떨어진다거나 총 보수가 인상된다면 투자자들이 금세 알아챌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선택지가 많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분배금 자체보다 투자자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사전 공지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점은 많은 투자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타이거를 포함한 모든 운용사들이 투자자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용과 소통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똑재TV는 각 운용사에서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잘 추적 관찰하여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